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 1의 마지막 부분인 물질의 이중성, 그거의 두 번째로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자주 이제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드보로이파 혹은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이 프랑스 물리학자 여기 드보로이가 모든 물질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제안한 것으로부터 생각을 하죠. 그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드보로이 파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 이 수식에서 보게 되면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질량 m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질량 m을 가지고 v는 뭐예요? 속도죠. 그죠? 질량 m인 것이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다? 파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질량 mv, 근데 운동량이죠. 운동량으로 나누면 이 파장이 주어지는데, 이 파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파동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주어지니까 얘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드브로이 파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물체들이 움직일 때 물질파 일어나는 거하고 그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자들의 물질파 확인하는 거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체들의 이제 물질파는 야구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야구공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야구공이 있어요. 야구공이 150g의 야구공이 40m/s 속력으로 날아갈 때, 이게 이제 질량 150g이고 속력이 40m/s이죠. 이거를 앞에서 봤던 드브로이 파장의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질량 m이 150g, v가 40m/s, 그리고 플랑크 상수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파장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람다가 약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 정도 되죠.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이런 정도를 갖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게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전자들이 낮은 전압으로 과속된 질량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인 전자의 경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과속했다 그랬으니까 이 전압으로 과속된 것에 의해서 파장이 주어지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긴 소식을 얻어서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이 여기 가해진 전압, 가속 전압 V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소식을 얻었는데, 다시 한번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을 리뷰를 한 다음에 이리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하나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속 전압 V하고 그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 람다의 관계였는데, 우리가 이런 실험 모형들을 보고 이 실험 모형도가 뭐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총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속시키는 전압, 가속 전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면 여기서 가속을 해서 그 가속된 전자가 니켈에 이제 가서 때려서 여기 산란 일어난 것을, 여기 이제 그 디텍터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물질파가 뭐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가속 전압에 의해서 파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전하가 그 전압에 이제 그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뭐를 해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 equal QV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Q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전자죠. 전하니까 여기서 전자, 일렉트론. 그래서 EV, QV 대신 EV하고, 이 전자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것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2m분의 p 제곱이 돼서 p라고 하는, 지금 같은 경우 파장을 구하는데 여기서 파장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운동량하고 관계 있잖아요.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누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량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P라고 하는 게 루트 2m 2V라고 하는 이만큼의 값을 갖고 있고, 이것을 앞에 드보로이 파장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람다 이퀄 P분의 H가 돼서 이와 같은 수식을 얻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속전압 V가 주어지면
파장이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을 조절해서 물질의 파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속 전압이 커질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진다.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앞에 우리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이와 같이 구한 람다 이퀄 루트 2m 2v분의 h에다가 낮은 전압이라고 한다면 수십 볼트 정도 되는 전압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v 대신에 집어넣고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을 갖다 집어넣으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람다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값을 구해봤더니 람다가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야공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을 때 람다 값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니까 야구공이 갖고 있는 파장보다는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파장이 월등하게 큰 거죠. 마이너스 34승이고 마이너스 10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회절 무늬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 회절을 생각해 보면 그 슬릿을 지나가는 파장 정도가 되어야 회절 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야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34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슬릿, 그렇게 작은 슬릿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야구공으로 회절 무늬를 관찰을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회절 무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주어진 값은 X선의 파장과 비슷하고 원자의 크기하고도 비슷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얇은 금속의 전자선을 조이면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들의 틈이 슬릿 역할을 내서 회절 무늬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회절 현상을 보면서 전자가 어때요? 물질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그 운동량 값이 작아야 얘를 이제 파장을 꽤 그래도 우리가 회절 무늬를 볼 수 있는 파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런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는 이 운동량을 작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량이 작은 것들은 어떤 미시 세계에서 이게 이제 질량이 작은 전자와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전 무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입자의 질량과 속력이 주어질 때 물질파의 파장의 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입자가 A, B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입자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3V다. B라고 하는 입자는 질량이 2m이고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운동량의 B하고 물질파 파장의 B를 구해보자. 거기에 관련된 수식들은 파장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는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람다 이퀄 mv분의 h. h라고 하는 건 물론 플랑크 상수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의 B는 입자 A하고 입자 B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PA 대 PB가 되겠죠.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질량 곱하기 속력하면 운동량이 되니까 PA 같은 경우는 질량 M하고 3V니까 3MV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자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m이고 속력이 V니까 2MV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는 3대 2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고, 물질파 파장의 B 같은 경우는 물질파 파장은 여기 람다라고 하는 값인데,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이 MV라고 하는 그 운동량에 반비례하고 있는 값을 갖고 있죠.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니까 람다 A 대 람다 B라고 하는 값은 우리 반비례하니까 이제 이거는 2대 3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드보로이 파장에 관련된 이 수식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운동량의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예제 하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각각 m이고 3m인 입자 A와 B가 속력이 같을 때 두 입자의 물질파 파장의 B 람다 A분의 람다 B를 구하시오.
이랬죠. 여기서 입자 A와 입자 B의 운동량의 비를 구하게 되면 PA 대 PB를 구하게 되면 여기 M이고 속력이 같으니까 MV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제 질량이 3M이고 속력이 같으니까 3MV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1대 3이 되겠죠. 이렇게 1대 3이 되는데, 우리 그 운동량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람다 A 대 람다 B 하게 되면 1대 3이었으니까 3대 1이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 람다 A분의 람다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람다 A, 람다 B니까 B로 보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본 것이 입자의 질량하고 속력이 주어질 때 물질 파장의 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제 중에 하나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주어질 때 물질파 파장의 비를 구하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A, B점을 통과할 때 지금 이렇게 전자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 이 일렉트론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A 지점과 B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을 통과할 때 에너지가 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요. 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가 B 지점을 통과할 때 4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운동량에 비하고 물질파 파장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드보로이 파장을 구할 때 그런 소식을 막바로 쓸 수가 없겠죠. 이제 여기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의 관계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E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조금 정리를 하면 2m분의 mv 제곱이 되고, 얘가 이제 p 제곱이 이게 이제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2m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 우리는 P라고 하는 값은 루트 2m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A 지점과 B 지점의 이제 운동량, 지금 같은 경우 드보로이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량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PA 대 PB를 이렇게 구해보면 A 지점에서의 운동량, B 지점에서 운동량의 B를 구하게 되면 지금 에너지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냐면 제곱근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A 지점에서의 에너지 E 값이고 여기는 4E니까 루트를 씌우면 얘가 1하고 2가 되겠죠. 그래서 1대 2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량의 B는 1대 2가 되는 거고, 물질파 파장의 B 같은 경우는 여기 뭐예요? 운동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람다 A 대 람다 B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대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드보로이 파장을 구할 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뭐가 주어졌냐면 운동 에너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이렇게 전개를 하면 쉽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다른 문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입자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E하고 이제 4E로 주어지고, 그 두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을 때 질량의 MA 대 MB를 구하시오, 이렇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두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다. 이 파장이 같다고 한다면 뭐가 같은 거예요? 운동량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 드보로이 파장에서 이 수식에서 보면 운동량이 같은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에너지의 관계들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E 이퀄 2n분의 P 제곱 하는 것으로 찾으면 E 이퀄 2n분의 P 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으면,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M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P의 제곱. 근데 지금 뭐가 같아요? 물질파의 파장이 같으니까 운동량이 같은데, E라고 하는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냐면, E하고 입자 A하고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E라고 하는 값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MA 대 MB라고 한다면 입자 A에는 2를 집어넣고 입자 B에는 4E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MA라고 하는 값이 더 큰 값이 되고 MB라고 하는 값이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4대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물질파, 드브로이파라고 하는 거에 파장을 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이제 어떻게 왜 드브로이 파장을 그런 쾌절무늬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입자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파장의 비 구하는 그런 문제까지 접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드브로이파를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